안녕하십니까. 똑소리 나는 기장실무비법의 5분 특강 남민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발급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는 이제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전자발행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SP 또는 ERP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급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는 발급 대행 시스템 회사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그 다음에는 ARS를 이용해서 발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신청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발급 및 의무 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2018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 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의무 발행 기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할 때마다 공급 시기를 작성 일자로 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외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용역 제공일이 공급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 일자로 해서 다음 달의 10일까지 발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송 의무 기간이 있는데요. 전송 의무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을 꼭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화면이 보이는데요. 건별 발급으로 들어가면 작성일자가 보입니다. 이 작성일자를 공급 시기에 해서 발급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제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요점 사항이 뭐냐면 ASP, ERP 시스템, 즉 발급 대행회사를 이용을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때는요. 발급일에 다음 날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31일 날은 31일 날 바로 전송을 해야 되는 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까지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가 해당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 미전송 가산세가 해당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발급일의 다음 날 경과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까지 발급 명세를 미전송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발급 대행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확인은 꼭 검토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